안녕하세요.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.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때 어떻게 하십니까? 혹시 너는 똑똑한데 노력이 부족해. 너는 되게 똑똑한 아이인데 노력이 부족해. 그런 말 많이 하시죠? 그리고 주위에서 그런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. 제가 여러 학생들을 오랜 기간 수업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수업하면서 요즘 친구들이 똑똑합니다. 왜냐면 노출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. 어린 시절부터 뭐 휴대폰도 이용하고 인터넷 세대니까 많은 정보들을 어린 나이부터 가지기 때문에 분명히 제 세대보다, 그리고 저의 부모님 세대, 즉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많이 아이들이 똑똑하고 영리한 게 사실입니다.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. 하지만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해. 똑똑한데 최선을 다하지 않아. 똑똑한데 실천을 하지 않아. 그럼 여러분, 똑똑한 게 의미가 없습니다. 정말 천재가 아니라면 노력하고 실천하고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칭찬할 때 아이들한테 뭐 어떤 좀 이렇게 채찍을 가한다든가 그럴 때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어도 아이가 꾸준히 정말 성실하게 했다면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예를 들어서 정말 부모 눈에 아이가 열심히 예를 들어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. 근데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어요. 아이도 실망할 수 있고 부모님도 실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준비한 과정이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저는 그 부분만으로도 굉장히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똑똑한 아이들은 많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하고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적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부모로서 떨쳐버리셔야 돼요. 내 아이는 똑똑한데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노력을 안 해. 조금만 더 실천하면 될 것 같은데 실천을 안 해. 여러분,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.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노력 안 하고 실천 안 하고 꾸준함이 없으면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.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아신다고요? 아는데 답답하다고요? 아이가 안 한다고?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동안 내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어떻게 내 아이를 독려했는지 그 부분에 한번 부모로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. 어떤 걸 많이 칭찬했습니까? 결과적인 면을 많이 칭찬했습니까? 아니면 과정적인 면에서 많이 독려를 하고 칭찬을 했습니까?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반복합니다. 당연히 저도 많이 반복합니다. 근데 제가 그나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과정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실천과 노력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. 꾸준함, 당연하죠. 아이가 결과가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. 만약에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게 노력했다면 처음에 결과들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나중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, 꾸준하고 성실하고 노력하는데 공부 같은 거 영재, 천재까지는 못 되지만 성적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. 어떻게 나쁘죠? 물론 최선을 다해도 분명히 한계점이란 건 있을 수 있습니다. 사람의 역량은 다 다릅니다. 머리의 능력도 다 다릅니다. 분명히 그거는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결과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 아이들 똑똑합니다. 똑똑한 건 내 아이만 똑똑한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똑똑하다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? 그렇죠. 아이들에게 계속 그 과정을 강조해야 됩니다.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. 너는 엄마 아빠가 보기에 넌 꾸준히 노력했어.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. 그건 괜찮은 거야. 오히려 너가 더 잘 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너에게 채찍질이 될 수 있는 거야. 물론 아이는 상심하겠죠. 하지만 꾸준하고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, 여러분.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
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도, 성실하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좋았어요. 그러면 그 결과만 가지고 엄청나게, 야, 넌 정말 잘했다. 넌 정말 똑똑하다. 역시 엄마 아빠 닮아서 똑똑해. 여러분, 제가 감히 아이한테 하지 않는 말이 있고, 제 주위 사람들한테, 제 가족한테도 아이를 말할 때 저는 절대 우리 아이가 똑똑하단 말은 하지 않습니다. 우리 아이는 꾸준하고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. 사실이니까요. 그게 단지 몇 개월 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제 와이프랑 3년째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정확하게는 만 2년 반입니다. 만 2년 반. 왜냐면 지금 뭐 나이가 엄청 많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공부를 시작한 지가 딱 2년 반 됐고, 그 2년 반 동안의 모습에서 제가 아이에게 가장 신뢰를 갖는 부분은 아이가 성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. 제가 말레이시아로 온 이유 중에는 아이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. 아이가 꾸준함과 노력과 성실함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란 걸 확인했을 때 이 아이는 무조건 나가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확신하게 된 겁니다. 왜? 한국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최상의 결과를 얻기에는 조금 그런 인프라가 부족합니다.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적어도 서양 시스템에서는 내 아이가 천재가 아니라고 했을 때, 영재가 아니라고 했을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 이상의 아웃풋이 나올 수 있습니다. 특히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우리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내가 내 아이를 어떻게 독려하고 있는지, 결과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, 아니면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계속 독려하고 있는지, 정말 내 아이가 실천하는 아이, 꾸준함이 있는 아이,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, 그렇게 우리가 잘 되도록 독려하고 있는지, 아니면 계속 다른 곳에서, 외부적인 환경에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래요. 내 아이는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. 내 아이는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안 돼요. 계속 주변적인 환경에서 요인을 찾고 있는지. 여러분, 적어도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가 되도록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머리가 좋고 나쁨은 참 애매합니다, 기준이. 하지만 적어도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어떤 꼭 공부가 아니라도 나중에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을 때도 기본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갈 수 있는 아이입니다. 저는 단지 예전 우리 세대가 세뇌받았던 것처럼 착하고 무식하게 성실하게 근면성실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, 여러분. 하지만 액션이 없으면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어떤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요. 그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는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어떻게 매번 성공하겠습니까, 여러분? 어떻게 계속 승승장구만 하겠습니까?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성적, 입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언제나 오르락 내리막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하지만 단지 너는 머리는 좋아. 계속 그런 말만 들은 아이는 자기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. 나는 머리가 좋은데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나는 뭐 선생님이 나빠서야.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 별로라서 그래. 학교가 나빠서 그래. 이 책이 별로야.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서 이유를 계속 찾을 거라는 얘기입니다, 여러분. 이유는 자기 자신에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아이가 아이 스스로, 물론 아이잖아요. 다 알지 못합니다. 그거를 우리가 부모로서 서포트 해주는 겁니다. 모든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 노력도 내 자신이 하는 거고요.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도 부모나 주위에서 해주는 거지만 그거를 계속 유지시키는 건
나의 몫입니다. 저는 지금 초등학생들에게, 초등학생, 뭐 유치원 학생들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. 적어도 여러분 중고등학생 그 이상의 친구들이라면 자기 스스로 이제는 동기부여를, 주위에서 받은 동기부여를 자기 스스로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